일단은 이과 같은 거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억각 배능 테스트 거 있지, 그거랑 지난번에 이제 단원 셀프 테스트지 준 사람들 그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교과서 변형 문제는 뭐 그냥 최대한 이거는 뭐 내가 필수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생각보다 좀 해보자. 네. 복잡한 테스트 박지가 괜찮으세요? 그래? 빈칸 이게 고르는 게 아무것도 안 돼 있었어요. 어떤 거? 그두개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그럼 되게 그 페이지가 빠진 게 있었어. 아 그랬어? 그래? 일단 알겠습니다. 난 있었어. 난 있었어. 아니 이거 뒤에거든요. 이건 뒤에 있어. 근데 이거 뒤에 안 나와? 이거는 친구 때 추천 어떻게 하냐? 유리는 근데 단어 안 받았었나? 아니 붙여왔다고. 그러면 어디 딴 데 있어? 이거 모르겠고. 모르면서 안 하려고 하네. 잘했어. 이제 그 머리 박았 생각어요. 여기 박았어요. 왜 여기 가? 여기 말고 옆에 어떻게 주는데 진짜 완전 흔들이 나면서 안 보이는데? 아니 여기 났어요. 모르겠는데. 이거 아니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보자. 재현아, 이거 휴대폰이 어떻게 돼 이거? 응? 찍으랬어. 여기는 왜 한글 공부서가 안 했어? 그때는 자신 있었던 거지? 자신 있는 걸로 치자. 자신 있었던 걸로 치자. 자신 있었던 걸로 치는 게 나아. 단어 그때 재원이 하나 받은 거 있었어. 하나 없어. 저기. 아니 그렇게 짠 거
받아주지 말고 좀 붙여. 뭐야 이게. 종이가 하나만 돼 있잖아. 여기다 짱 박아주지 말고 왜 짱 박아놔 여기다가. 그 전에 해놨던 건 다 뭐야. 알았어. 이거 옆에 왜 신입생이 앉아있어? 네? 아, 너무 많이 잘라요. 못 보던 얼굴인데? 새로운 친구야? 이거 건우 거야? 건우는 왜 채점을 안 해줘? 아 했구나. 내가 시킬 시간이 있어. 안 해줘. 다음은 써봐. 틀린 게 항상 써놓고 말해. 채점 제대로. 그 아까 말한 게 어디야? 몇 페이지야 혹시? 아, 이게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돼 있었어요. 어디? 이렇게 여기 보면 두 개 선택하는 이거 내가 하고 쌤 이거 여기 이렇게 두 개 선택 답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 뒤에 있었을 텐데 아마. 맨 뒤에 없었어? 아, 내가 잘못. 일부러 그래서 내가 맨 뒤에 있는 거를 첨부한 거지. 알았어. 아니 왜?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오늘 단어를 많이 했어요. 그냥 아는 것만 써도 되는데. 아니 나는 그냥 알았다고 했는데 왜? 아니 내가 뭐라고 했냐? 좀 많이 틀렸어요. 아니 내가 뭐라 했냐? 아니 알았어. 아니 못할 수도 있지 뭐. 이번 주에 혹시 저기야 뭐 수행 평가 이런 거 좀 많았냐? 저는 PPT만 하려다가 아 그래 뭐 수행 평가 많으면은 뭐 못할 수도 있지. 3시에 돼서 6시 반이에요. 어이구 그랬어. 어이구 고생했네. 어이구. 저녁이 6시만? 엥? 그럼 학교를 안 간 거야? 엉클이어서. 어휴 그랬어. 그래 고생했어. 괜찮아. 그럼 못할 수도 있지 뭐. 그래. 그 이번에 이제 너네 수행평가 중에 그 에세이류는 없나 보네요? 영어 에세이 쓰는 거? 원어민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잠깐만 답은 뭔가 내가? 이거 이거 안 본 거 같은데? 진짜 글씨 진짜. 그냥 이게. 자, 봐봐. 잠깐만, 이런 문제는 잠깐 됐고. 뭐야, 이렇게 쌓여있어. 뭐야. 아니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왜 다들 이렇게 코멘트를 하나씩 넣어? 나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거 아니잖아. 너네 단어 시험에 연습지 그때 안 받았지? 이거 아니잖아. 어디 갔어? 이거야. 숙제 이거. 딱 보니 안 받은 거지? 그냥 없을 것 같아. 수행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지 얘들아? 저기 뭐야? 저기 우리
여학생들 다한 애들은 이제 시간이 남아 돌아서 다 안 먹고, 그지? 저희 말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남자들이 아니고 함이나 걱정만. 그러니까 저기 다 못한 사람들은 이제 너무 바쁘니까 다 못한 거지, 그지? 그거는 워크 부분 이거. 그래서 준서가 너무 바빠서 그렇겠지 뭐, 그지? 우리 원래 또 이제 시간이 이제 또 여학생들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지 얘들아? 재원아, 내가 떠들라고 했나? 그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하는 거 다 멈추세요. 지금 테스트 보는 시간 아니니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현재 모의고사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고 계신 분들은 쌤 생각인데 유의학 테스트를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오늘 시험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서연이, 그 다음에 유리, 재원이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유의학 테스트를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쏟아야 할 에너지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모의고사 단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서연이랑 유리랑 재원이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유의어 테스트를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한번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내가 좀 준비가 좀 됐다. 모의고사 단어가 어느 정도 좀 됐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럼 이제 제가 유의어 테스트를 좀 실시하게끔 하겠습니다. 시험지는 이제 항상 내가 이제 인원수대로 일단 뽑기는 할 거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AT쌤한테 그냥 말씀하셔서 만약 그날 보고 싶다 하시면 뭐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말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3주차죠? 아마도 오늘이? 그래서 3주차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현실적인 목표 등급, 목표 점수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지난번에 제가 첫 시간에 우리 이제 그 작년 기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분석지를 줬었잖아. 거기에서 이제 본인의 목표 등급에 따라서 이제 학습법이 좀 달라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사실 이제 그 대진고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이제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작년에는 90점 딱 90점이다라고 한다면은 2등급이 나왔었거든. 작년에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재작년을 기준으로 할게. 재작년에는 한 친구가 85점을 받았는데 5등급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험이 역대급으로 어려웠거든요. 어려웠는데 85가 5등급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잘하는 애들이 사실 많았었어. 얘네 2년 선배들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좀 판단이 좀 잘 서지 않아요. 그런 이제 편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5점단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5점단위. 그러니까 95점까지를 한 1등급 컷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한 90점 정도까지가 이제 2등급 컷, 그 다음에 한 84점, 85점, 한 요 정도까지가 이제 3등급 컷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렇게. 물론 이제 뭐 변수가 많지만 4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분은 여기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4등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 여기? 없잖아. 적어도 최소 3등급을 목표로 할 거 아니야. 내가 작년에 4등급을 받았었다. 그럼 당연히 3등급부터 목표로 해야겠죠. 내가 작년에 5등급을 받았어도 나 이번에 4등급만 받으면 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도 최소 3등급은 받아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4등급 이하부터는 내가 이제 따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 점수를 최소 점수를 80에서 85점, 한 80점 정도로 잡자. 그냥 훔쳐서 80점 정도.
자,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목표 점수에 따라 학습법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제가 물론 이제 테스트는 일괄적으로 이제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AT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그 메모에다가 제가 좀 써봤고요. 이제 테스트를 아예 실시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분류를 해놓을게요. 분류를요. 그러니까 본인의 목표 점수를 이제 80점으로 잡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90점으로 잡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95점 이상으로 잡아야 되는 사람이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먼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염두에 두고 있어요. 나는 너는 몇 점을 목표로 해야 되고 몇 점을 목표로 해야 되고 이게 있어요. 내가 있는데 이제 이건 내 생각이고 여러분이 목표를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 5등급을 받았어도 나는 1등급을 목표로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 그건 개인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섣불리 판단을 하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뭐 점수와 등급을 같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저한테 오늘 중에 그 저한테 개인톡으로 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개인톡으로 저한테 보내서 저는 뭐 점수로는 대충 한 80점 정도 받았으면 좋겠고 등급으로 따지면 한 3등급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나 저는 한 점수로는 한 90점대 당연히 1등급 받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한 2등급 정도만 받아도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다 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각자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오늘 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중으로 저한테 이제 답변을 좀 못할 것 같다 생각을 내가 좀 해봐야 돼서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 주말 내로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안 온다면은 그러면 나는 내 멋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먼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너네들이 각자 1등급, 2등급, 3등급 목표치에 따라서 학습해야 되는 게 달라져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본인이 3등급을 목표로 한다면은 쌤 생각에는 워크북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일단은 충실히 완수하는 것부터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유의어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유의어는 빼고 선생님 생각에는 그냥 워크북에 있는 거, 특히 이제 뭐 영작이 아무래도 제일 크겠죠. 영작이나 이제 뭐 종합빈칸 체크에 있는 거 이 두 가지 요소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구문 분석 해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단어 기본 단어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구조 분석지 나눠드린 거 있었죠. 1, 2과 뭐 그런 거 그거 보고 이제 좀 전체적인 내용 파악 요 정도 딱 요 정도 선인 것 같아. 3등급은 요 정도 선까지 학습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내가 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은 사실은 유의어까지도 철저하게 좀 학습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한 거에다가 이제 플러스가 돼야겠죠. 본인이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커리큘럼대로 가는 거를 전부 다 소화하면서 좀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오히려 먼저 변형 문제 좀 달라고 해갖고 니네가 짬내서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 그래도 1등급은 나올지 아닐지 모릅니다. 그건 너네가 더 잘 알 거야. 나보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표 등급에 따라서 여러분이 학습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가 난 다르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해석이나 구문 분석조차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무리하게 유의어를 외운다던가 아니면은 뭐 영작을 한다던가 이거는 나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 쌤 생각에는. 내가 그 일정은 당연히 이 일정이 이제 그대로 갈 거야. 다음 시간에 어떤 테스트를 볼 거고 어떤 테스트를 볼 거고 일정은 공지를 할 건데 내가 AT쌤한테 이제 전달을 해놓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번 시간에 이제 영작을 일단은 안 하겠다. 나는 이제 해석이 좀 더 중요하니까 해석 연습을 하겠다 하시는 분은 그럼 AT쌤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저 로이쌤한테 말씀드렸는데 저 그 영작은 당분간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저는 따로 그냥 그 원문 보고 해석 연습하겠다. 자습시간 동안. 뭐 그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괜찮아. 그건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먼저 그거를 좀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저도 이제 그걸 생각하고 어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좀 면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근데 제가 한 명씩 이제 남아서 면담을 할 시간은 사실 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늦게까지 막 기다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카톡으로 그 학습에 대한 면담이 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알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말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내두시면 제가 확인은 할 건데 이번 주말에는 제가 확인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마 주말 동안 잠시 입원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오늘 수업 끝나고 좀 저기 응급실을 가야 돼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그 확인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답변이나 이런 거는 다음 주 중에 뭐라도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미리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죠? 됐죠? 오케이. 제가 왜안 타세요? 그 제가요 좀 그 심근경색 좀 전조 증상이 좀 있어서 지금 그 심장 쪽에 그래서 이제 오늘 검사를 좀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24번까지 했었나 얘들아? 24번? 오케이. 그러면 오늘 28번 하면 되는 거죠? 맞죠? 오케이. 마찬 그리고 내가 또 깜빡 잊고 말 안 한 게 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그 모의고사 그 워크북 숙제가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모의고사 워크북 숙제에서 만약에 그 어법이나 영작에 관련된 워크북이 있을 거야 얘들아. 거기 워크북을 보면은. 근데 니네 학교에서 이제 그 8지문 그 찝어준 거 있잖아. 거기 외에서는 어법이랑 영작이 안 나온다고 내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서술형 안 나오고 어법도 안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지? 아니냐? 어법은 아닌가? 잠깐만. 서술형 출제야. 잠깐만. 그거 누가 나한테 보내줬어 근데? 제가 서연이가 보냈었나?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 잠깐만. 어디 보자. 근데 아무 내용이 없는데 이거? 서연이가 보낸 거에는 24, 29, 30, 31, 32, 33, 34, 40번 문항은 그냥 수업 문항이다. 이 얘기밖에 없는데? 이 얘기밖에 없는데. 보통 이제 대신해서 이렇게 찝어주는 부분만 서술형으로 출제한다 이러긴 하는데 그런 얘기 없었어요 혹시? 서술형만 어법 얘기는 없었고 그래. 그러면 어쨌든간 워크북에서 그 저기 뭐 어법은 일단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서술형 부분 있잖아. 거기는 여기 8지문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본인이 이제 어떤 그 뭐 글의 흐름 파악이나 아니면은 뭐 어법적인 거를 좀 더 추가로 학습하기 위해 영작을 한다 뭐 그런 거는 뭐 상관은 없는데 그거 안 했다고 제가 뭐라 하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28번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자, 28번 질문이 이제 사실 일치불일치 파트잖아. 그래서 솔직히 여기에서 매번 저기 시험 범위에는 있는데 뭐 딱히 영향가는 없는 이런 이제 질문이라서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일치불일치 지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스토리텔링 류의 글이죠. 보통 이제 인물에 대해서 다루는 거잖아. 그래서 이 인물이 뭐 언제 태어나고 얘가 뭐 했고 언제 죽었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 그냥.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류의 내용에서는 딱히 변형으로 낼 만한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 사실 이제 순서나 삽입으로 내기에도 너무 단순해요. 왜냐면 시간의 흐름대로 가고 있으니까 순서 삽입으로 낸다면 난이도가 좀 많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어떤 흐름이나 어휘에 관련된 걸로 낼 수도 없고 그냥 어떤 인물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뭐 주제나 제목으로 내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죠? 그나마 이제 낼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일치불일치인데 기존에 일치불일치로 나왔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또 좀 아무래도 낮고 그럼 제일 만만한 건 뭘까? 어법이에요. 어법. 제일 만만한 거는 이제 어법이고 아니면요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닌데 이런 류에서 요약문으로 출제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 똑같은 이제 인물에 대한 묘사를 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이제 구성 전개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약으로 낼 만한지 아닌지는 일단 내용을 한번 보고 좀 한번 판단을 해보죠. 자, 28번 내용 보겠습니다. 앵글 버먼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요. 1915년 8월 29일에 별 내용 없고요. 그녀의 엄마는 절맨이었고 독일인이었고 아버지는 스웨덴인이었답니다. 혼혈이었네요. 자, 이어서
Her mother died. 자, 그녀의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When she was 3. 그녀가 3살이었을 때.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passed away. 똑같은 말이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녀가 12살이었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 때 전부 다 이제 부모님을 여인 거네요. Eventually, 결국에는 she was brought up. 자, 이 bring up이라는 게 기르다라는 의미인데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길러진 거겠죠. By her uncle and aunt holder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제 삼촌이랑 이제 뭐 고모에 의해서 이제 길러졌답니다. She was interested in acting. 자, 그녀가 연기에 이제 관심이 있었대요. From an early age.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여기까지 봤을 때는요, 어법적 포인트는 사실 없어요. 없어. 고2에서 낼 만한 어법 포인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When she was 17, 그녀가 17살이었을 때 she attended. 자, attend는 뭐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나름 의미가 있는 게 attend가 어딘가에 다닌다라는 거잖아요. 참석하다의 의미니까. 그래서 attend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요것만 그냥 좀 가볍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attend to 막 이런 걸 쓸 것 같은데 attend의 목적어를 그냥 바로 씁니다. 그래서 스톡홀름에 있는 Royal Dramatic Theatre School에 다녔었답니다. 별로 뭐 없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시점 전환을 조금 끊을 수 있겠는데 여기서 끊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She was interested in acting. 여기서 시점 전환이 되고 있거든. 지금 그 전까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냥 다 얘가 뭐 어렸을 때 어땠고 뭐 부모님이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길러졌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기에 관련된 내용만 위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점이 전환된다고 할 수 있겠지. 그렇지? She made her debut on the stage. 자, 그래서 데뷔를 한 거예요. 그 이제 무대에서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즉 이제 연극으로 데뷔를 한 거죠. 그러나 was more interested in working in films. 자, 영화계에서 이제 일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이 있었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일치불일치로 내기 좋은 부분인데 뭐 어법적인 거는 사실 뭐 별거 없네요. 어법으로 내지 못할 것 같아. 이거 없어. 어법적 요소가 없어. 넘어갈게요. 자, 1940년대 초에 그녀가 스타의 지위를 얻었답니다. 할리우드에서요. 계속해서 연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playing many roles as the heroine of the film. 자, 영화의 여주인공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면서 할리우드에서 스타의 지위를 얻었다. 뭐 분사 부분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 체크할 수 있겠네요. 뭐뭐 하면서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동시 동작으로 쓰인 거고요. 뒤에 many roles라는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능동형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없어요, 별거. 다음 페이지 바로 가보자. 자, Berman was considered to have a tremendous acting talent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단 be considered 뭐뭐로 여겨진 거지 투부정사 썼다라는 거. 이 투부정사는 원래 목적격 보어였던 녀석인데 이제 수동태가 됐으니까 보어로서 그냥 내려온 이런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투부정사 부분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도 고2 수준에서 내기에는 사실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그런 녀석이다. 어쨌든 얘는 뭐라고 여겨졌냐면 to have 가지고 있는 걸로 여겨졌는데 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보면 된다. tremendous acting talent니까 이제 엄청난 연기 재능을 가지고 있고 an angelic natural beauty 그러니까 천사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미모 그리고 willingness니까 뭔가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겠지. 기꺼이 뭐 하고자 하는 마음이냐? To work hard to get the best out of films. 영화에서부터 뭔가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기꺼이 하는 마음 뭐 이런 거를 가진 것으로 여겨졌다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연기라는 그 분야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냥 서술을 한 거죠. 굉장히 재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연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노력하는 이제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She was born. 자, 그녀가 또 유창했는데 5개 언어에 유창했고요. And appeared 출연했답니다. 어디에? 다양한 a range of 하면은 그냥 다양한이죠. 그래서 다양한 뭐 영화나 연극이나 TV 작품에 출연했답니다. 끝이요. 별거 없죠. 진짜 별거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법적 포인트로 낼 만한 게 안 보여요. 안 보여. 이런 거 너무 쉽고요. 그나마 이건데 사실 얘도 고2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허접하죠. 그렇죠? 정말로 낼 게 내용일치밖에 없네요. 정말로 낼 게.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이제 변형 문제로 출제를 할 생각이 있다면은 또 다른 내용 일치 문제 외에는 사실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약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오히려 요약으로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서로 다 별개의 얘기를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 이 벌만이라는 사람의 이제 앞 내용은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어렸을 때 뭐 어떻게 길러졌다라는 거, 어떤 가정 상황이었다. 즉 가정 상황과 그리고 아랫 부분은 연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으니까 가정 상황 및 연기 상황을 결합한 요약문 정도로는 출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약문을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우리 이제 모의고사 40번과 같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긴 버전의 요약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지로 따지면 막 대여섯 줄씩 나와. 대여섯 줄씩. 그런 식의 버전의 요약문으로는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제가 그냥 샘플로 한번 써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그 she was interested in acting 여기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 전에 있는 내용을 조금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이제 벌만은 얘는 어떠했다? 이제 뭐 어려서 이제 일찍 부모님을 이제 여의고 뭐 이제 뭐 저기 뭐야 삼촌과 이제 뭐 이모에 의해서 길러졌다. 뭐 이런 내용으로 그냥 축약을 하면 되겠죠. 일찍이 뭐 일찍이라고 해도 되겠고 그냥 어려서라고 해도 되겠고 어려서라고 할게요. 부모님을 여의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랄까 친척이라고 그냥 퉁칠게요. 친척에 의해 길러졌다. 자 그럼 한 문장으로 축약했네요. 초반 내용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연기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 연기에 관련된 내용에서 키워드를 한번 먼저 뽑아볼게. 일단은 연기에 어려서부터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의 지위를 얻었다라고 했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면서 다음에 나온 내용이 이제 재능이 있고 외모적으로도 되게 뭐 예뻤다라는 게 좀 느껴지죠.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이었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뭐 출연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이제 나왔죠. 자 그러면 키워드를 한번 뽑아볼까요? 일단은 어릴 적부터 연기를 했다라는 점. 이거는 근데 축약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연기를 했다. 그냥 일단 써볼게요. 어릴 적부터 이제 연기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영화의 여주인공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면서 스타의 지위를 얻었다라는 요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이제 할리우드라는 말은 제가 봤을 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영화에서 많은 활약을 했다? 그러니까 많은 영화에서 주인공으로서, 그래서 여주인공으로서, 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뽑아내야 될 거는 재능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외모가 뛰어났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열정적이었다. 라는 뭐 이런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일을 했다. 다양한 분야.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그냥 막 나열해서 쓴 거예요. 나열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거는 어차피 만약에 이걸 갖다가 요약문을 낼 거라면 어떤 패턴으로 낼지 몰라요. 그건 선생님 마음이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저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키워드.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요 지문을 학습을 할 때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직독직히만 할 줄 알면 어렵지 않거든. 그리고 심지어 단어도 별로 안 어려워. 지문 자체가. 그래서 지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너네가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유의어만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이것도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내가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유의어를 니네가 찾아서 정리를 해놔야 돼요. 어떤 것들일까? 이런 거. 길러졌다. 본문에는 bring up으로 나왔었죠? 그거에 대한 유의어. 그냥 대표적인 건 raise겠죠. raise.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이런 단어는 뭐 어려울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뭐랄까 외모가 뛰어나다? 뭐 열정적이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특히 이제 열정적인 enthusiastic 뭐 이런 거는 또 이제 본문에 안 나와 있는 단어니까 passionate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 정도 키워드만 여러분이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빈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뚫어갖고 뭐 낼 수는 있겠죠. 요약문에서. 그래서 정말 굳이 어렵게 낼 거라면은 뭐 이 정도가 되겠고 만약 무난한 난이도로 낼 거라면 그냥 일치불일치로 똑같이 내되 보기문만 영어로 이제 쓰는 거겠죠. 뭐 그 정도로 내거나 뭐 아니면은 아예 출제를 안 하는 거. 이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쌤 생각에는. 됐죠? 자, 이 정도로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비교적 순탄했습니다. 지난번 이제 20번 때 초반에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이제 높아질 수 있어. 본격적으로 29번부터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좀 이제 최대한 여러분께서 좀 이해가 잘 되도록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중간에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꼭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요거 다 지워도 돼? 요거 다 지울게. 자, 일단 자, 일단은 이제 29번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내가 간략하게 먼저 얘기하고 시작할게. 29번 내용이 뭐냐면은 배타적인 것에서 포용하는 것으로 전환하라라는 내용이야. 됐어? 얘들아, 배타적이라는 게 뭐예요? 배타적이라는 거는 배제한다는 거야. 배제한다는 거. 됐어? 이렇게 좀 한다는 거죠. 포용하는 거는 내가 이제 끌어안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배척하지 말고 남을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여라라는 내용이야. 됐어? 전체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전체적인 내용. 자,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while reflecting on 하고 나왔는데 reflect on 하면은 숙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숙고하다. reflect만 쓰면은 반사하다, 반영하다. reflect on은 곰곰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심사숙고하다 이런 뜻이 된다. 자, 그러면 심사숙고하는 동안에 the needs of organizations, leaders, and families today. 오늘날 조직, 지도자, 그리고 가족의 요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동안에 we realize, 우리는 깨닫게 된답니다. 뭐를? 대처 이하를요. On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is inclusivity. inclusivity. 이게 바로 뭐냐? 포용력이야. 이게 포용력이야. include 다 알잖아. include. 포함하다. 그렇죠? 그 포함하다의 약간 변형된 파생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뭔가를 이제 포함한다는 건 내가 이렇게 끌어안는다라는 거니까 여기 안에 있다라는 거니까 포용력이라는 단어로 쓰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뭘 깨닫냐면요. 독특한 특성들 중 하나가 포용력이래. 포용력. 그러니까 앞 내용은 너네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어떤 조직 그리고 어떤 지도자 그리고 우리의 이제 가족이 나한테 바라는 점 됐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조직이라면은 학교나 학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지도자라면은 이제 여러분의 상사가 되겠죠. 뭐 여러분이 상사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냥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리고 가족들, 여러분의 각각의 가족의 그런 요구, 그 사람들이 나에게 바라는 점, 그런 요구 사항들을 내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 됐어? 이런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그 독특한 특성들, 여기서 특성이 뭘 말하는지는 조금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특성 중 하나가 바로 포용력이래요. 포용력.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뒷내용을 볼게요. 자, why? 왜 그러냐면 because 이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표시를 좀 해두자.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내용적으로. 자, 내용을 좀 볼게. 왜냐하면 포용력은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뭐를? 요 덩어리를.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좀 보자면 what everyone ultimately wants.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From their relationships. 그들의 관계로부터. 그게 뭔데? 바로 collaboration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왜 포용력이라는 게 이제 그 독특한 특성 중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되느냐? 왜 그러냐면은
포용력이라는 것 자체가 뭐를 뒷받침하냐면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즉 협력을 뒷받침해주기 때문에